네, 레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미술사를 읽다 보면은 농촌 풍경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거장들이 있지요. 밀레가 대표적인 화가가 될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 농민이라고 자처했던 피터 브루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쥘 브루통도 그에 못지않은 농촌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쥘 브루통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루통은 화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으로 시집도 출간했고 전기 작가로도 저수를 남긴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생애 전체가 척박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브루통은 아버지가 토지 관리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네 시장도 했던 비록 조그만 시골 마을이긴 했지만은 알려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의 나이 4살 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할머니와 삼촌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유년 시대는 시골 아이들이 그렇듯이 또래들과 함께 농촌의 벌판이 그들의 주무대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훗날 그의 작품 세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이삭 줍는 사람들입니다. 들판에 여인들, 아이들이 나와서 추수가 끝난 그 들판에 남아있는 이삭들을 좀 줍고 있습니다. 관리인인가요? 오른쪽에 막대기를 든 남자가 서 있고 그 옆에 검은 강아지도 한 마리 있네요. 강아지가 아니군요. 큰 개군요. 자, 이삭 줍기는 밀레 때문에 워낙 유명해진 주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주제는 프랑스의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일종의 도둑행위로 여겨져 금지되어 있었죠. 단 예외로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지, 장애인, 그리고 혼자 된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삭 줍는 것이 허락이 되었었지요. 이삭 줍기에 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거의 한 단쯤 됐네요. 사실 이삭 줍는 것이 허락되었던 프랑스 농촌의 전통은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브루통의 이삭 줍는 것과 관련된 그의 작품들은 프랑스 농촌에서 내려오던 그런 전통에 대한 일종의 헌사인 셈입니다. 아르뚜아 밀밭의 축성이란 작품입니다. 아르뚜아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요. 지금 신부님이 밀밭에 축성을 하고 있고 신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죠. 또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 여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신부님의 축성에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후기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0살이 됐을 때 이제 브루통은 신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그에겐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단화로 취급을 받았고 선생님들로부터는 이제 뺨을 맞아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브루통을 신학교에서 이제 빼내서 드웨라는 학교에 이제 전학을 시키는데 브루통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림과 이제 고전 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풀 뽑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왼쪽 하늘에는 여인의 눈썹 같은 달이 떴고요. 초저녁인데도 아직 들판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지금 허리가 아픈지 몸을 세웠어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죠. 이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는 여인들, 자 이제 그만 몸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도제 수업도 끝나고 이제 브루통은 파리로 가게 됩니다. 브루통이 이제 머물던 곳이 사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었어요. 브루통은 파리에서 에콜 드 보자르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지방 사투리가 그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었어요.
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부르통은 길치였던 모양입니다. 툭하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파리의 그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곤 했었다 그래요. 소위 그 파리지행이 되는 그 험난한 그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삭 줍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아래에서 위를 살짝 이렇게 저희가 올려다보는 그런 각도로 그려진 작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파리에서의 그 생활이 만만치 않을 즈음에 이제 아버지가 병이 나서 이제 부르통은 귀향을 하게 됩니다. 곧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남기고 간 것은 빚뿐이었죠. 가구를 팔아서 일부 빚을 갚았지만은 그 관대한 몇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이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통을 도왔던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농부들이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르통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가난한 소작인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유대감, 또 자연에 대한 강한 어떤 사랑을 이제 갖게 되지요. 숲에서 잠이 들다. 자, 놀다가 잠이 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일을 하다가 잠시 나무 위에서 쉬는 도중에 잠이 든 모양입니다. 자, 그래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자세로 잠을 자기는 게 쉽지 않은데요. 참 용케 잠이 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합니다. 이제 부르통은 초기에 역사부를 그려서 살롱에도 이제 입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르통은 대개 이때부터 이제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손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그 어려움을 묘사하는 작품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의 작품이 뜻밖에도 이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프랑스 정부는 그 부르통의 작품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 각 지역 미술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지친 여인은 이제 팔베개를 하고 그대로 땅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몸을 펴는 여인이 있죠. 자, 이제 집에 가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르통의 그림에 묘사된 대부분의 농촌 여인들은 맨발입니다. 실제로 당시 맨발로 일을 했는지는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묘사된 그들의 그 모습이 좀 더 애절해 보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부르통의 그림을 당시 프랑스 농촌에 바치는 엘레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달새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자, 들판에 맨발의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별이 잘 되지는 않는데요. 그 종달새가 새벽을 상징한다건 그것에 착안을 한다면은 시간은 이른 아침일 것 같아요. 지금 이른 아침에 맨발로 밭을 나가는 저 여인, 이제 꺾이지 않은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보이죠. 이 작품은 부르통의 그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사실 미국의 그 개척 시대에 개척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이 종달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는 소설도 이제 발간이 되게 됩니다. 들판으로 출발이라는 작품입니다. 부르통의 그 작품 중에서 이제 환하게 그려진 그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모양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아이의 등,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밀바디로 쏟아지는 햇빛, 또 멀리 보이는 종탑, 이런 것들은 자,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야, 꼭 힘든 것만은 아니지 않잖아? 이렇게 부르통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일을 끝내고입니다.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여인들의 뒤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이제 올려 있는 자루의 무게만큼 삶이 어깨를 누르고 있지만 그 돌아보는 그 여인의 얼굴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각오가 이제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 허공에 떠도는 그 공허한 이념들보다 이런 그림 한 점이 그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인이 미리 노랗게 익은 밭둑에 앉아
그 잠시 쉬는 동안 상념에 빠진 것 같죠. 그 밀밭의 그 색깔은 고우의 그 그림만큼이나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지쳤다기보다는 뭔가 기대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그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은은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그가 존경했던 부르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너무 유명해진 부르똥을 고우가 못 만나고 왔어요. 만났더라도 이제 우리식으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인데요. 고우하고 부르똥은 삶의 양식이 달랐어요. 자, 케르고아의 파르동 축제라는 작품입니다. 브르타뉴에는 그 속죄, 그 죄를 비는 파르동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작품은 그 브르타뉴의 케르고아 예배당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행진을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그 브르똥은 자주 브르타뉴 지방을 방문을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브르똥은 이제 브르타뉴라는 사람, 브르타뉴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의 이름하고 지명이 무슨 운명처럼 엮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기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에 걸어온 두 소녀의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그 옆에는 할머니도 계시죠. 자, 우리 두 소녀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가야 할 길을 또 희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똥은 말년에는 이제 파리와 고향을 오가며 살았는데 그 예술과 문학적인 재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의 그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복 많은 인생이었죠. 새벽입니다. 자, 동이 트고 있는 벌판을 따라서 여인이 물을 길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기는 또 서운했던지 한 팔로는 밀 이삭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힘겨워 보이긴 하는데요. 또 강인한 생명력이 여인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906년 부르똥이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이제 프랑스 정부는 그 파리의 길 하나에다가 그의 이름을 이제 붙였죠. 줄 부르똥 길. 파리에 가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줄 부르똥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저희가 밀레를 제1세대 농촌화가 또 부르똥을 2세대 농촌화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밀레의 작품보다는 부르똥의 몇 작품이 제게 더 큰 깊은 그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밀레의 작품이 좀 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줄 부르통의 작품은 농촌의 어떤 날것 그런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줄 부르통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